여러분들은 이와 여자들의 첫인상 선택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골랐느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한 당시는 예전이었고 진짜 감정선은 선택이 끝난 뒤에 차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대화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바꿔도 마음이 조금 식은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조금 온도가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상대가 더 다가오는 것 같자 오히려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첫인상 선택보다 그 뒤 차에서 이야기했던 대화가 더 중요한 걸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선택한 이후에 어떻게 감정선이 변화하는지를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성들이 첫인상 선택을 할 때 드러난 미세한 반응들을 먼저 볼 거고요. 자, 그 이후에 차 안 대화에서 선택의 결과와 실제 감정선이 어긋난 순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소에 도착한 뒤 짐을 정리한다거나 요리를 한다거나 같은 생활 태도에서 보인 관계 감각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때 미세 행동은 단정이 아니라 보조 단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저만 보는 여성분들이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재밌는 게 있다면 순간적으로 이제 영수님이 일어났을 때 정숙님이 영수님 옆으로 톡톡 치죠. 영수님이 영숙님을 선택했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이제 톡톡 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순자님이 일어나서 영수님을 선택하게 되고, 다만 순자님이 영수님을 골랐던 이유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제 키도 큰 것 같고 제일 눈에 띄어서 선택을 했다. 성격 좋아 보인다, 선해 보인다. 뒤집어 말하면 이제 그게 아니게 된다면 관계가 또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호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셨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이 정희님께서 꿈틀거리시더라고요. 정희님께서 약간 마음이 좀 여러 갈래로 행동만 놓고 봤을 때는 분산이 된 게 아닐까. 왜냐면 영호님한테만 이게 꿈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정수님이 영호님을 보면서 어떻게 라고 얘기하죠. 미안하다. 자, 이거 많이 봤죠. 이전기수에서도 자, 이와 같이 어떻게 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강렬한 이제 호감 반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정숙님은 또 영호님과 얽히죠. 실제로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았고, 왜냐면 첫인상 선택이니까 첫인상은 아까 낮에 했잖아요. 지금 이제 해가 질 무렵이고, 자, 이와 같이 어떻게 해라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이고, 이 어떻게 해를 기점으로 결혼 커플도 나오게 됐어요. 나는 솔로 이식기 영자님이 당시 이제 광수님이랑 형수님이랑 첫인상을 서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 와인을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해라고 하면서 막 걱정을 하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그 남자는 자기를 골라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는 게 저는 그래서 강력한 이제 호감 신호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나는 솔로 27기 영자님이 광수님한테 잘생겼다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영자님이 광수님 선택 못 받아서 어떻게 해 라고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 등 조금은 걱정을 하면은 한쪽이 마음이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정숙님은 영훈이 혼자 가서 어떻게 해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정희님은 좀 달달달 떨면서도 약간 좀 냉정한 스타일인 것 같죠. 저쪽도 이쪽도 영표 있으면 저쪽도 영표 있지 뭐. 그래서 약간 정희님은 달달달 떠는 거 봐서는 약간 영호님께 관심인 듯 하지만 그 감정이 이제 크진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님이 대놓고 얘기를 하죠. 영호님이 혼자 걸어가는 걸 보면서 영호님 선택할 걸이라고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호님 가시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영신님이 등장하는데 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신님이 딱 등장을 할 때 당연히 영수님도 가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영자님이 자기도 모르게 오른발을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순이가 혹시 영식일 수도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다음 차례고 곧 있으면 영철이니까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요. 자, 반대로 우리 영숙님은 가방이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상당히 전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면 이제 현수님은 조금 꿈틀거리고 영자님은 발을 아예 들어버리고 영수님은 가방을 떨궈 놓고 있고 생수병 이런 것도 되게 재밌죠. 챙기느냐 안 챙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품이라든가 성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순자님도 조금 이제 덜렁거리는 스타일이시죠. 약간 덜렁덜렁거리시고 음식 먹을 때도 이제 약간 호쾌하게 드시고 그래서 성격을 드러내는 지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식님이 이제 일어나시고 가시죠. 동시에 살짝 정순이도 고개를 끄덕이는 등 조금 영식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순과 지금 정희님 빼고는 거의 다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영신님에 대해서 조금 여성들이 좀 의젓하고 그래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지는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때랑 요때 살짝 영숙님의 눈도 돌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살짝 현숙님의 고개가 돌아간다거나 반응을 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살짝 현숙님의 입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잘 보면 저는 이게 좀 많이 신경 쓰긴 합니다. 한 번은 얽힐 것 같긴 한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숙님이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다들 쳐다보고 있죠. 오 하면서 보고 있고, 약간 특징이 정숙님은 혼자 여성들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숙님은 약간 좀 짱구를 굴리셨던 게 아닐까, 속된 말로.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날까를 살펴본 게 아닐까. 그래서 은근히 정숙님도 되게 보면 차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좀 냉정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판세를 좀 읽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볼을 부풀리면서 반대로 경수 씨는 좀 아쉽겠죠. 근데 다만 요거는 좀 뭐라 하기 어려운 게, 왜냐면 첫인상이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어떤 가든 파티를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즉 경수가 영숙을 첫인상 선택했다는 것을 영숙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 그리톡을 고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얘기도 하고, 그런 한편으로 많이 씁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느낌은 그래요. 인터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영숙님이 그렇게 영식에 대해서 끌려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인터뷰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저랑 결이 아예 다른 분 같기도 하고, 제가 원래 끌려했던 곳은 이제 안 가기로 해서 라고 해서, 원래 끌렸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근데 또 막상 가든 파티를 하고 또 걸어갈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숙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몰릴 것 같아서 이제 걱정했다. 자, 그럼 몰릴 것 같아서 걱정했다는 건 그만큼 그냥 골랐다가 아니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골랐다가 아니라, 그쵸? 약간 좀 경쟁 상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요런 것들이 저는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숙님의 감정선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인터뷰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립톡 때는 영식에 대해서 그렇게 끌리지 않았다. 근데 가든 파티 때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지금처럼 이 캐리어를 끌고 영숙님도 영식님을 선택했을 때 뭐 몰입바가 걱정된다고 하는 등. 근데 이 장면을 제일 마지막에 넣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다음 이제 영철님의 차례인데, 이미 영자님은 손으로 이 소매를 꽉 붙잡고 있더라고요. 네, 의식하면서 말이죠.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굴도 막 웃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체 동작인 반대편 머리 쓰기가 나오고 있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작입니다. 그걸 꽉 붙잡고 있죠. 전체적으로 신체 어느 정도인 걸 보면 많이 긴장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얼굴도 웃고 있으면서. 물론 모든 이제 반대편 머리 쓸기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자,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신체적으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영자, 네, 빼고는 그렇게 뭐 딴 데 보거나 오히려 지금 다른 남자를 보거나, 정수님도 그렇게 신체가 열려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영자님도 닫혀있긴 한데, 네, 다른 쪽 신체 언어, 네, 발끝에 힘이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도 좀 우리가 유심히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현숙님은 이제 발끝이 뒤로 당겨져 있고요. 조금 방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옥수님은 목도리 정리하면서 딴청을 피우고 있거나, 그렇죠. 자, 그래서 영자님 이제 방어적인 이거는 끝끝내 영철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선택하기 때문이면서도,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영철님이 뒷모습을 보면서, 아, 왜 이렇게 마음이 안쓰럽지? 네, 어떻게 해? 아우, 어쩌나? 라고 안쓰러워하는 모습. 네. 아까 제가 20기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호감 반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광수 씨가, 네,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광수 씨가 일어났을 때 이미 옥수는, 네,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고, 현숙은 좀 닫혀있죠. 계속 아니야 라고 하고 있고, 정인님도 그렇게 표정이 밝지가 않죠. 반대로 이제 정수님은 크크 하고 있고,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또 메타말을 합니다. 자, 옥순이 이제 가는 걸 보면서, 지금 두 분이 남았는데 여자분이 네 분이 계신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철님이 일어나는 차례인데,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미 정수님도 발끝에 힘이 들어가서인지 살짝 이렇게 비틀고, 영자님도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슬쩍 카메라를 보고 있는 정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뭔가 내가 일어날 타이밍 오면은 사람들 행동이 미세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현수님처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꽉 찝는다거나. 자,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재밌는 포인트겠죠. 동시에 영자가 반응을 하면서도 끝끝내 뭔가 일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 약간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는 상철이 자기를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영자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동시에 정희도, 네, 정숙처럼 카메라를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정희님과, 네, 정숙님이 상철님과 함께, 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님은 처음에는 이제 상철님에 대해서 좋게 봤죠. 웃는 얼굴이라 느낌이 되게 좋았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정희도 마찬가지긴 했죠. 근데 다만 상철님이 인터뷰에서 좀 애매하게 말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얼떨떨하고. 자, 그래서 뭔가 선택을 받았을 때 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설렜어요. 이러면 이제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지금처럼 뭐 감사하죠. 자, 미안하다가 나오면 이제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경수님 차례고, 네, 현수님과 영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 잘 보면 영자님은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무쌍이 큰 눈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고, 반대로 현숙님은 어떤 패션 센스를 통해서 연애 센스도 섬세하지 않을까. 자, 그럼 뭡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좋다기보다 어떤 한번 필터링을 거친 거죠. 즉 대화의 거리에 있어서 영자님 직접적으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현숙님은 한 단계 건너서 얘기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경수님 같은 경우는 인터뷰할 때 좀 애매하게 말하긴 해요. 아무도 안 계시고 저만 혼자 가면 좀 그렇잖아요 라고 하면서, 선택을 받은 그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내가 선택을 받다 안 받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확 끌려하는 느낌을 저는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광수님과 옥수님이 차에서 광수님이 센스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끝까지 잘 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초반 스타트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조금은 옥순이 더 광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는 것 같죠. 구체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광수의 첫 인상은 순자였는데, 자, 그쵸,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순자니 그리토 갖고 싶은 거냐, 한기가 철철 넘치는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떠본다거나, 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옥순이 감정선이 더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동시에 광수가 좀 약간 위험한 말을 해요.
첫 인상이 엄청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이죠. 왜냐면 옥순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선택한 그 이유도 의미가 없습니까? 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죠. 네, 자나깨나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옥수는 이제 광수가 난 생각보다 진중하다라고 했을 때 나도 이제 생각보다 진중한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 등 동시에 옥수는 또 인터뷰 때 그렇게 말하긴 해요. 또 얘기해봐야겠다 생각하면서도 한 명한테 올인하고 싶진 않아. 자, 이거 자체가 이미 끌리는 거는 광수인데 머리로는 이제 딴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된다. 근데 보통 이 남녀 관계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끌리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옥수님이 광수님에 대해서 끌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식님과 영숙님의 대화 장면인데 다만 영숙님이 고른 이유가 좀 특이하긴 해요. 이제 제일 말이 없으셨다라는 말에 실제로 정말 영식님이 그런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영식님의 표정이 썩 그렇게 밝진 않았다고 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잘 보면 저는 이때 이 차의 대화 내용을 기점으로 조금은 애매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영숙이 하는 그 말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옥순과 차이가 있죠. 앞에 옥순은 누구 골랐어요? 순자님 천상 했잖아요. 저도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선호하고 좋아하고 끌리는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두 사람은 약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고른 이유에 대해서 되게 좋다, 마음에 드네요 라고 하면서도 약간 미세하게 그 감정이 확 빠져드는 느낌은 아니에요. 반발자가 조금 뒤로 물러나 있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독정식을 하게 된 남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뭔가 그쵸? 영철님도 많이 아쉬워하죠. 약간 조금 표정이 약간 생각보다 많이 압박을 받는 듯한? 보통은 이제 선택 못 받았네 라고 아쉬워하는데 영철님의 표정이나 이런 느낌은 저는 조금 더 그 이상의 좀 괴로워한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사실은 이제 쎄하긴 했죠. 자, 그 다음엔 다시 카메라가 돌아가서 영숙님과 영식님의 대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되게 센스가 있죠. 이제 커피를 하나만 사왔다. 물론 이제 뒤에 영숙님을 의심하긴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두 사람의 감정선이 오른 듯한 말을 합니다. 분명히 누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렸다. 자, 그래서 영숙님은 다시 이제 감정선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질투심을 이제 다르게 표현한 거잖아요. 견제심이라든가. 그래서 영식님이 열심히 칭찬하긴 해요. 가슴이 난 진짜 콩 닦겠다 라고 하고 있고 동시에 반대편 머리 쓸기를 그 말을 딱 듣고 하고 있는 영숙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동시에 약간 영식님이 조금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차에서의 대화 기점을 다시 감정선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 뭐냐면 급발진해요. 28기 때 금반지 사례를 딱 듣고 영숙님이 순간 카메라를 봐요. 웃으면서도. 왜 그러냐면 영숙님의 특징은 미리 보기 때 장면도 그렇고 나를 보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몰두하는 듯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대시했다. 내가 먼저 뭔가를 했다. 내가 먼저 당시에 전남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했다고 하는 등 참 특이하죠. 상대방이 나를 온전히 보지 않을 때 발동되는 기질이에요. 근데 지금은 영식님이 더 영숙님에 대해서 보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이제 영숙님은 몰입이 깨져버린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네 라고 했을 때 그 차익만큼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기점으로 조금은 애매하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유사한 케이스가 있다면 최근 기수인 나는 솔로 31기 순자님 케이스를 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순자님은 경수님 좀 잘 된 케이스긴 한데 초반만 해도 사실은 경수님은 순자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죠. 귤 까져서 이제 먹인다거나 엄청 옆에서 챙겨줬던 정숙님에게 처음에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정숙님이 다른 사람을 고르게 되면서 두 사람이 이제 흩어지게 되고 그 사이 순자님 끝까지 이제 경수님을 이제 직진을 함으로써 이루었던 케이스처럼 약간 영숙님도 처음에는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내가 먼저 호감을 품었던 상대에게 좀 더 끌리는 스타일이 아닐까. 즉 감정으로 된 현실이라는 말처럼 우선 그 사람에 대한 약간 26기 현숙님처럼 이상화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그 사랑에 이제 약간 현실을 이제 덮어버릴 정도로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본방 때 26기 현숙님처럼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해요. 이러면 오히려 영숙 입장에서는 그 사랑의 감정이 또 몰입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순자님과 영수님의 또 이야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사실은 끝났죠. 저 엄밀히 말하면 사실 순자가 이 말을 너무 세게 하긴 했어요.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이거 잘못 고른 것 같아요. 나 이거 광수님한테 가야 했는데 자 이런 말 대놓고 하면 당연히 영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라든가 그렇게 취미가 맞긴 한데 그렇게 순자도 막 그렇게 영수와의 대화 장면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밖을 많이 보는 듯한 제스처를 많이 취하셨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통 관심 있으면 차에 있어도 그 상대방을 보는 제스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솔로 31기 정희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보통은 관심 있으면 이렇게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영숙님도 그렇고 순자님도 뭔가 상대방의 대화를 받아주지만 그래서 실제로 순자님도 인터뷰할 때 이성적인 궁금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정리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놓고 얘기하면 당연히 영순 입장에서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광수님한테 갔어야 되는데 이러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뭐 경순이가 순자님 그리고 현숙님의 이제 차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영자님 표정만 보더라도 답이 나왔죠.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그립톡을 자랑을 했지만 되게 경순이는 부담스러워하고 아 막 미치겠네 막 토할 것 같다 아 막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 순자님 입장에서는 그런 경수의 모습 또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장난이면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것 같고 반대로 경수는 조금 약간 되게 섬세하고 예민한 스타일인 것 같죠. 되게 싫어하고 좀 막 부담스러워하고 네 그래서 경수님도 잘 보면 약간 본인의 스타일이 좀 강해요. 그리고 그 스타일이 맞지 않았을 때 뭔가 어느 정도는 좀 사회생활을 하듯이 조금 부드럽게 좀 유화적으로 거부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손살을 치고 당연히 영자 입장에서는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 토할 것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그리고 이후에 경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볼터치까지 했다고? 못 쓸 사람들이네. 이런 표현도 좀 세죠? 약간은 조금 말이 세긴 합니다. 즉 영자도 화법이 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수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뭐라면 영자 입장에서도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점점 앉았던 이 두 분 모두 표정이 점점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숙님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있고 영자님도 잘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영철님과 좀 가까워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팀 상철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상철님이 이제 엄청 이제 취미가 많으시더라고요. 스쿠버 다이빙이나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정수님도 그렇고, 약간 정희님도 자세가 지금처럼 좀 닫혀있다거나, 양팔에 깍지를 끼므로써 좀 긴장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입술을 깨문다거나, 난감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두 사람이 차에 있을 때는 그런 상철님의 취미에 대해서 호응하는 듯한 말을 하긴 해요. 나도 젊을 땐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희님처럼 나이가 드니까 조금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실제 인터뷰 장면에서는 두 분 모두 상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랑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럼 이런 이제 괴리가 왜 일어났냐면 단순히 상철이 취미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취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법이 저는 조금 일방적이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쪼르르 나열하는 거죠. 그걸 듣고 막 나열하고 난 이거 좋아하고 난 이거 좋아하고 난 이거 좋아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여성들분들 입장에서는 그 취미에 대해서 함께 호응해야 되는 입장에 내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이거 좋아해요. 라고 아니라 상철은 우선 10을 한꺼번에 던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취미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상철이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이 사람은 생각보다 되게 자기 주관이 칠 수가 있겠다. 자기 생각을 조금 밀어붙이는 것 같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 말 들어 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좀 약간 좀 멀리 나간 추측이긴 한데 상철님의 그 대화에서의 그 장면을 놓고 보면 뭔가 함께 호응하는 듯한 느낌보다는 약간 밀어붙이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서 약간 두 분 모두가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느낀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1화 때 미리 보기 장면에서도 상철님이 좀 약간 밀어붙이는 듯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미리 보기 장면에서도 뭐 인생은 나는 다 못 믿어. 근데 막 너만큼은 믿을 수 있어. 라고 막 얘기한다거나 혼자서 옆에서 막 일방적으로 이제 뽀까라고 해야 되나? 그 악기를 막 연주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여성분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그런 기운을 느낀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순자님과 영수님이 먼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순자님 했던 말이 너무 너무 결정타인 것 같아요. 어색하지만 계속 말도 걸어주시고 자 그러면 어색하다는 거죠. 때로는요 어떤 그 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말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암시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난 처음엔 너 되게 안 좋게 봤어. 근데 지금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자 이건 뭡니까? 지금 보는 게 괜찮은 것 같다. 정말 괜찮게 봤으면 앞에 있는 말을 저는 웬만하면 굳이 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되게 괜찮네. 왜냐면 사람은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는 처음에 너 안 좋게 봤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저는 경고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전 회사에서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말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색하지만이라는 그 말이 조금 순자님의 그 말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연진들이 도착을 해서 짐을 옮기는데 조금은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그거예요. 아니 여자분들의 짐을 좀 들어주는 건 어떨까. 뭐 고독정식을 한다거나 이제 혼자 오신 분들도 손이 남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나중에 도착해서 못 도왔을 수도 있긴 한데 가령 보면은 이제 정휘님하고 정수님은 상철님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철님이 돕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약간 나는 솔로 사계의 그 8기 영수님이 약간 독특한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관심이 생길 때까지 그때 짐 들어주고요. 그전에는 캐리어 안 끌어줄 겁니다. 라고 하는 등, 네, 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말이 되나. 이 캐리어는 남녀 관계 뿐만 아니라, 어떤 저는 예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그렇고, 고독 정식을 하게 된, 뭐 영철님도 도와드릴 수도 있고, 영신님도 또 혼자서 가시네요. 경수님도 그렇고, 광순이만 지금 약간 좀 돕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고 저는 느꼈고요. 근데 광순님 끝까지 옥수님 챙기더라고요. 이거 들고 가는 것도 힘들겠다고 하는 등. 자, 그리고 다음에 숙달된 조교분들, 돌싱분들이 저녁 준비를 하시게 되고, 그럼 또 누가 또 장을 받겠죠? 그럼 장 보는 그 장면은 좀 재미가 없어서 제작진이 편집을 했나? 아니면 뭐 또 미방구는 풀려나?
그렇게 해서 남자들 다 포함해서 또 영순이도 또 이때는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장본걸 이제 서로 정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순이 계속 정순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열심히 또 정순이께 이제 관심을 표명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순자는 이제 뒷전으로 약간 밀려난 것 같죠. 그래서 약간 이제 자막도 그렇게 뜨긴데 뭐 중얼중얼 김 같은 것도 같이 안 먹으려나 하면서 반대로 조금 약간 정수님은 영순인과는 대화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허당끼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좀 매력을 못 느끼겠다. 저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1화 때 했던 해석인 재생의 기수 속에 어떤 영수의 이런 부분이 좀 재생의 기수가 아니었을까. 그런 대인관계를 맺는다거나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뭔가 작업을 하거나 이제 요리를 할 때 남자는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 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모범생이고 굉장히 좀 스무스하고 그렇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그 외의 모습에서는 약간 허당끼가 있는 모습들이 약간은 나는 솔로 30기 영신님의 모습을 좀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때도 영신님도 약간 어버버하는 모습을 좀 약간 좀 허당끼 있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당시 영자님께 좀 한 소리도 듣고 욕 많이 먹었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뭔가 모범생이지만 좀 어느 생활적인 면에서는 좀 뚝딱거리는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전반부 앞에 30분이라 보시면 돼요. 본방 기준으로 0분부터 30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제 해석을 듣고 궁금해 하실 법한 것들에 대해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영식님에게 끌리는 거냐 안 끌리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자신이 호감이 있다거나 이제 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다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과 동시에 최대한 다른 유형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알아보니까 괜찮네 라고 하지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의 그 분기점에 다다른 게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화 만에 감정이 되게 미세하게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솔로 같은 게 좀 약간 확실히 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보면은 좀 촘촘하게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감정이 진짜 몇 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결을 이제 최대한 놓치지 않고 읽는 것이 저희 방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영숙님은 상대가 자신을 덜 볼 때 좀 더 몰입하고요. 반대로 이제 상대가 확 다가오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거나 자신이 관심을 갖고 지켜봄으로써 어떤 감정으로 된 현실을 탄탄히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갖고 내가 누군가에게 지켜봐준다, 응시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을 느끼는 스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짐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여성들도 어쨌든 한 명의 이제 성인이고 각자 잘 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꼭 남자가 도와줄 필요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요. 함께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 기수의 동기나 동료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닐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손이 비어있는 사람이 좀 한번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쉬움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행동 분석에 대해서 어떤 분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없었다. 최근에는 조금 약간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이게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보세요. 근데 그래서 행동 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브 채널에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사과가 아니냐고 너무 욕을 먹어가지고 좀 약간 일부러 줄이고 이제 락항 정신 분석 쪽으로 갔다가 좀 약간 총정리를 할 때는 최대한 많이 이제 행동 분석이라든가 제가 디테일하게 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주신 요 시청자분께 다시 한번 그래서 일반적인 분석, 어떤 캐릭터를 중심으로 할 때는 좀 그 사람의 내면 구조를 중점으로 얘기를 하고 총정리할 때는 좀 행동 분석을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세한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밀턴 에릭슨 같은 선생님은 환자를 치유하거나 그랬던 이력이 있기도 하죠. 정리하게 사람은 누군가를 선택할 때와 그 사람과 실제로 마주 앉아 대화할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선택은 머리로 하거나 순간적인 끌림으로 할 수 있죠. 하지만 관계의 온도는 진지하게 오랫동안 대화를 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저는 영숙님과 영신님의 관계도 처음에는 서로 괜찮아 보였지만 차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 감정이 올라갔다가 다시 부담으로 바뀔 수 있는 미세한 흔들림을 봤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옥수님은 광수님께 이미 꽤 마음이 열린 듯 했고 또 광수님도 받아주는 듯한 모습이죠. 자, 순자님과 영수님은 서로 선택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놓고 순자님이 광수님을 선택했다 거리라고 말한다거나 뭔가 대화의 온도가 빠르게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말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몸이 편안하고 열린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 말입니다. 호감은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관계는 말투라든가 배려라든가 생활 태도라든가 그리고 상대의 리듬을 얼마나 받아주는지 또한 무엇보다도 진정성과 진심에서 다시 검증된다고 봅니다. 결국 첫인상은 문을 열 뿐이고 관계를 지속시키는 건 그 뒤의 태도이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